식이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지현입니다. 제가 이 식이요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이 바로 암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암 환자분들에게 어떠한 식이를 권해드려야 되고 또한 치료에 더 효과적인 게 어떤 걸까 고민하면서 이 식이요법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이 식이요법과 찰떡 구강인 치료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부터 암을 치료할 때 몸에 열을 올려서 그 다음에 또 발열을 하고 치료를 하는 요법들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체온을 올려서 암을 괴사 치료하는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암 환자분들이 많이 요양하고 있는 요양병원에서 많이 시작을 했었고요. 지금은 대학병원에서도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가 어떻게 암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 나온 개념은 우리 몸의 체온을 42도 이상까지 올려서 암세포를 괴사를 시켜서 죽이겠다는 것이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계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42도 이상의 열이 올라가게 되면 바로 단백질이 변형이 오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단백질이 변형이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는 세포막입니다. 세포막의 단백질이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 세포의 기능들이 변형이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세포막을 투과해서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제대로 못 가기 때문에 이 세포의 기능이 상실하는 변형을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암세포는 세포 분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세포 분열을 하는 기능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세포 분열을 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바로 DNA가 손상이 온 것을 회복하고 DNA를 증식해야 되는데 바로 이 단백질 변형이 DNA를 회복하거나 증식하는데 문제점을 갖고 오게 됩니다. 바로 세포막의 변혁과 세포 분열의 멈춤 그리고 DNA 손상들이 바로 세포의 이상을 가져오게 되고요. 바로 이것은 세포의 괴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42도 이상의 열을 가했을 때만 이런 증상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42도 이하에서 즉 39도나 42도의 열에서도 이런 증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암세포 주위의 대사 기능이 활달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여기에는 많은 ROS, 즉 활성산소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바로 단백질의 변형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완벽하게 단백질이 변형이 오와서 괴사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일부의 단백질이 변형이 되면서 아포프토시스, 세포 자멸사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 몸의 심부열을 끌어올려서 암세포가 단백질의 변형을 가져오게 되고 세포 자멸사를 유도한다는 것이 바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기기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걱정이 들죠. 고주파 온열암 치료를 했을 때 정상세포도 변형이 되고 혹시 정상세포도 죽게 되는 것이 아닐까? 여기는 정상세포와 암세포의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치료가 정상세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데요. 암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전신혈관과는 좀 떨어져서 존재하게 되고요. 자기만의 혈관을 가지고 있게 자라나게 됩니다. 하지만 정상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전신의 혈관들과 늘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을 가했을 때 정상세포는 열을 빨리 확산해서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지 않도록 하게 되고요. 암세포는 그의 열을 확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단백질의 변형을 가져오게 되고 세포 자멸사로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정상세포를 공격하거나 손상을 주지는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 또 새롭게 밝혀지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고주파 온열암 치료가 면역력을 상승시켜 준다는 겁니다. 단순한 면역력의 상승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암세포를 탐식할 수 있는 고기능의 기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암세포 주위에 면역세포가 잘 갈 수 있도록 혈관을 확장해주고 많이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도와주게 됩니다. 면역세포가 좀 더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되고요. 면역세포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분비해서 암을 죽일 수도 있는데 이런 면역세포의 물질들이 분비 능력도 올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면역의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암세포를 제대로 탐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요. 고주파 온열암 치료로 암세포에 열을 가하게 되면 히샥 프로테인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을 견뎌낼 수 있는 단백질인데요. 이 단백질을 통해서 면역세포가 암세포인 것을 오히려 알고 탐식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고주파온혈암 치료기기는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암을 인식하고 탐식할 수 있게 하는 작용이 더불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 고주파온혈암 치료기기가 면역을 많이 활성화시켜주는 것을 이용해서 최근에는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고주파 치료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면역을 올려주는 고주파온혈암 치료기기의 특성 때문에 암 주위에 직접적으로 열을 가하지 않더라도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분들 중에는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자, 이때의 고주파온혈암 치료기기를 같이 사용했을 때 도움이 될까? 아니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까? 당연히 같이 할 수 있고 오히려 효과를 증대할 수 있습니다. 항암약들 중에는 열이 올라야지 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약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항암약이 암세포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열을 확산해주는 효과 때문에 고주파온혈암 치료기를 병용하였을 때는 항암 효과가 더욱더 증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의 내성을 가지는 기전 중에 하나가 암세포의 표면에 항암약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펌프를 만드는 건데요. 이 고주파온혈암 치료기가 이 펌프의 기능을 상실하게 해서 항암약의 내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사선을 공격해서 활성산소를 만들고 암세포를 괴사시키는데요. 이때 암세포가 다시 DNA를 회복을 시킨다면 암세포는 다시 살아나겠죠. 이때 고주파온혈암 치료를 같이 병행해서 한다면 방사선 치료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거나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은 꼭 고주파온혈암 치료를 같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주파온혈암 치료를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을 가하고 어느 정도 열을 가해야 될지 또는 타겟팅을 얼마나 잘 해야 될지 하는 문제점들이 항상 남아 있었는데요. 1960년대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요. 이때에는 고주파온혈암 치료기기가 온도와 시간에 비례해서 효과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시간을 더욱더 증가해주고 열을 올려줄수록 더욱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암이 있는 곳에 타겟팅을 잘하는 것이 좀 더 네크로시스, 즉 세포 괴사를 가져오는 데는 효과적이겠지만 면역을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타겟팅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암 환자분들한테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적용하고 있고 이 고주파온혈암 치료기가 찰떡궁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어떻게 두 가지가 상호작용을 하게 되냐면요. 고주파온혈암 치료를 하게 되면 혈관이 많이 확산이 되게 되고 암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바로 그럴 때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게 되어 버린다면 암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바로 잘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저탄고지라는 식이요법입니다. 암세포가 세포 자멸사로 넘어가지 않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포도당을 원하게 되죠. 이때 포도당을 공급해주지 않고 정상세포에 에너지를 더욱더 줄 수 있는 식이요법을 적용한다면 훨씬 효과적인데요. 그래서 바로 고주파온혈암 치료를 할 때는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훨씬 좋은 식이요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고주파 치료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내가 받는 치료기기가 어떤 건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접근한다면 더욱더 좋은 치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